안녕하세요. 스킬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트로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정도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메커니즘이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신다면 전체적으로 상당한 실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연습을 하시다 보면 다양한 성질의 공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세팅을 해 놨습니다. 수구를 중심에 놔두고요. 수구의 양쪽 끝에서 한 7cm 정도 앞뒤에 놓이도록 그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예비 스트로크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메인 스트로크를 하게 된다면 맨 처음에 이렇게 공의 앞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내 큐가 와서 공과 닿는 지점, 이 지점을 우리가 임팩트 지점이라고 한다면 임팩트 지점의 살짝 뒷부분에서 시작을 해서 백스윙 탑 지점으로 왔다가 메인 스트로크가 이 피니시 지점으로 가는 이런 동작을 우리가 스트로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동작을 하게 되는데 편의상 이 공이 닿는 부분을 임팩트 지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백스윙 탑 부분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의 피니시 부분을 B라고 한다면 이제 I에서 시작해서 A를 왔다가 B로 나가는 거죠. 근데 두 가지의 메커니즘을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 것은 이제 이 I 바로 뒷지점에 있다가 A로 와서 멈춰 있다가 바로 B 지점으로 바로 가는 스트로크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스트로크 동작을 한다면 이렇게 먼저 이렇게 I 지점에 멈춰 있다가 A로 와서 멈추고 여기서 바로 B로 이렇게 나가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면 멈추고 나가는 동작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스트로크를 보면 이렇게 끝단에서 쉼표가 한번 있는 거죠. 이렇게 쉬고 나간다. 이렇게 쉬고 나간다. 이런 동작을 이제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이렇게 I 지점에 멈춰 있다가 A로 와서 멈추고 여기서 바로 B로 이렇게 나가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보면 멈추고 나가는 동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스트로크를 보면 이렇게 끝단에서 쉼표가 한번 있는 거죠. 이렇게 쉬고 나간다. 이렇게 쉬고 나간다. 이런 동작을 이제 하나의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동작은 똑같이 시작은 I에서 시작하고 A를 왔다가 B로 가는데 멈춤 동작이 없는 동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린다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A로 와서 B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멈춤 동작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A로 와서 B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 거죠. 멈춤 동작이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렇게 진행을 한다. 이런 동작을 한다. 메커니즘은 이렇게 딱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이 굳이 클럽이 아니더라도 댁에서 큐가 없으면 큐의 대용품을 가지고 하셔도 될 거고요. 지점은 뭐 이렇게 임의의 물건을 갖다 놓으시고 I 지점, A, B 이렇게 만들어 놓고 두 가지 메커니즘의 이 스트로크를 익혀보는 거예요. 서로 다른 스트로크이니까. 다른 것은 뭐가 있죠? A 지점에서 멈췄느냐 아니면 멈추지 않았느냐, 이게 다른 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의 차이는 바로 이 A 지점에서 내 큐가 멈췄느냐 멈추지 않았느냐의 차이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변화가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I 지점에서 시작해서 A로 들어와서 멈췄다. 그러면 I에서 A까지 오는 동작 안에
백스트로크를 하는 내 팔의 속도는 줄어들게 돼 있죠. 멈춰야 되니까. 그리고 일정 시간 멈춰 있다가 다시 A에서 B까지 한 번에 나가게 되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갈 때 출발 당시의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0이었으니까 속도가 A에서 멈춰 있는 시간 동안에, 멈춰 있는 순간 동안에 속도는 제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출발과 동시에 갑자기 빠르게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출발은 느리게 시작해서 천천히 가속이 붙어서 내 공이 임팩트가 될 당시에는 최고 속도는 절대 아니겠죠. 최고 속도가 아닌 상태에서 내 공이 맞고 그 뒤에 계속해서 가속이 붙다가 피니시 지점에 가서 속도가 줄어들면서 쓰는 형태의 스트로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멈췄다 출발하는 스트로크는 임팩트 당시의 최고 속도가 아니다. 큐와 공이 만나는 임팩트 당시의 속도가 최고 속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팩트는 약할 수밖에 없고 약하게 만난 임팩트 뒤에 가속의 팔로우를 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메커니즘이 그 안에 숨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밀어쳐 이렇게 말씀하시는 밀어치는 형태의 스트로크가 되는 거고 이런 스트로크를 통틀어서 그냥 팔로우 스트로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두 번째의 스트로크, I에서 출발해서 A로 왔다가 B로 나가는 과정에 쉼표가 없이 바로 들어오는 거는 이제 어떤 일정한 속도로 백스트로크를 진행을 하다가 A 지점에서 그거를 다시 포워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던 백스트로크로 들어오던 내 팔의 에너지보다는 포워드로 나가는 이 에너지가 훨씬 더 강한 에너지여야지만이 방향을 전환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A 지점에서 방향을 전환하면서 시작할 당시에 내 큐의 속도가 최고 속도가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최고 속도로 만들어진 큐가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공과 만나기 때문에 임팩트는 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최고 속도였던 큐가 그냥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공의 저항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내 큐의 속도는 최고 속도에서 임팩트가 일어났지만 그 이후에는 감속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트로크를 던진다, 던지기 스트로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리듬으로 보면 앞에 거는 가속 리듬이 되는 거고 뒤에 스트로크는 감속 리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로크를 크게 나누어서 메커니즘을 보면 이렇게 가속 리듬과 감속 리듬의 스트로크가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하나의 동작에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력이 좋아지시면 백스윙 탑에서 멈춘 뒤에도 감속 리듬을 얼마든지 치실 수 있고요. 백스윙 탑에서 멈추지 않고도 가속 리듬을 여러분들이 치실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내 팔 운동을 통해서 속도의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시고 나면 굳이 이렇게 탑에서 멈추느냐 안 멈추느냐 이걸 가지고 리듬을 구별하는 그런 행위는 불필요한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처음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리듬에 대한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멈추느냐 멈추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메인 스트로크 시작을 한 다음에 백스윙 탑 지점에서 멈췄다 출발을 하느냐 아니면 바로 거슬러서 출발하느냐 이걸 가지고 제가 가속 리듬과 감속 리듬의 구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리듬을 가지고 한번 제가 공을 쳐보겠습니다. 먼저 가속 리듬부터 쳐볼게요. 가속 리듬을 치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I 지점 바로 앞에서 바로 뒤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A에 와서 멈췄다 이렇게 나가고 다시 B 지점에 가는 이런 가속 리듬으로 공을 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속 리듬으로 친다 그러면은 역시 똑같이 I 지점에 공을 놔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들어오던 큐를 바로 이렇게 치는 형태가 되겠죠. 가속 리듬을 치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자세를 잡으신 다음에 I 지점 바로 앞에서 바로 뒤에서 출발을 한 다음에 A에 와서 멈췄다 이렇게 나가고 다시 B 지점에 가는 이런 가속 리듬으로 공을 치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속 리듬으로 친다 그러면은 역시 똑같이 I 지점에 공을 놔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들어오던 큐를 바로 이렇게 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지금 현재 공이 두 가지가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예, 뭐 당연히 그냥 거의 공의 정가운데 부분을 서로 다른 리듬이지만 아주 뭐 속도도 별로 빠르지 않게끔 쳤기 때문에 큰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없지만 이 안에는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거는 임팩트가 약하고 그 뒤에 가속을 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공이 맨 처음에 출발할 때 내 공이 큐가 주는 이 에너지가 작은 상태에서 공과 큐가 만나다 보니까 이 큐 앞부분에 붙어 있는 팁과 공이 더 붙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찰나겠지만 조금 더 많이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 시간 동안에 팔로우 스루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에다 더 많은 에너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는 에너지는 전진력이라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공이 앞으로 가는 힘이 많은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임팩트는 약했기 때문에 공의 움직임이 빨리 시작이 되고 전진력은 있지만 결국엔 그 전진력이라는 건 바닥 마찰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구름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속 리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을 치게 되면 전진력이 좋은 공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공은 구름을 활성화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 I에서 출발해서 A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B 지점으로 나가는 던지는 형태의 스트로크를 하시게 되면 감속 리듬이 만들어지고 이때의 임팩트는 강하기 때문에 내 공이 날아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미끄러지는 형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전진력은 약한 형태가 되는 거죠. 이상한데? 강하게 맞았는데 임팩트가 더 강한데 왜 약하지?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팔로우 스루 과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주는 전진력은 A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이 감속 리듬의 공은 우리가 치고자 하는 공의 위치, 당점이 가지고 있는 회전 성질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유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스트로크는 수구에 우리가 치고자 하는 당점의 위치에 따라서 어떤 스트로크가 더 유리하고 어떤 스트로크가 더 불리한지 그 유불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공의 한 5분의 2 지점에 또 다른 원을 그려 놓게 되면 그 지점이 이제 관성 모먼트가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모먼트 안쪽의 당점을 우리가 치실 때는 가속 리듬을 이용한 스트로크를 갖고 치는 게 전진력을 더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내 공의 생명력을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회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당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당점을 치실 때는 가속 리듬의 스트로크를 가지고 치셔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모먼트 바깥쪽, 관성 모먼트의 바깥쪽의 당점을 치실 때는 그 당점이 가지고 있는 회전 성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당점을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나가는 전진력이 많다면 회전이 발생하지를 않겠죠.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회전이 발현되지가 않겠죠. 쿠션에서의 반서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회전이 발현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전진력은 상대적으로 부족할지언정 당점이 가지고 있는 회전의 성질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뒤에서 말씀드렸던 감속 리듬의 스트로크를 가지고 치셔야 회전의 성질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설명드린 거는 기본적인 개념에서의 공의 성질과
스트로크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배치에 공이 섰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두 가지 리듬 무엇을 가지고 쳐도 특별히 어렵지 않게 공을 맞힐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구분이 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일적구가 이렇게 살짝 왼쪽으로 움직인다던가 아니면 일적구가 그대로 있어도 내공이 살짝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하면은 두께 부담도 생기지만 사실은 원쿠션에서 회전 반사각이 커져야지만이 이 공을 치기가 더 편리해지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회전 당점을 주셨지만 이렇게 만약에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속 리듬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스트로크를 가지고 이렇게 치겠다라고 한다면 두께도 두껍게 맞았지만 공이 만들어내는 회전량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전진력은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앵글은 짧아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감속 리듬의 스트로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렇게 이런 형태로 멈춤이 없는 형태로 이렇게 발사하신다면 리듬 자체가 만들어낸 공의 성질이 전진력은 상대적으로 작고 회전력을 극대화시키고 또 그 극대화시키기 위한 당점을 쳤기 때문에 내 공에 훨씬 더 많은 회전이 발현이 되면서 이 공을 쉽게 맞힐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 핑퉁 굴리기라고 해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 뭐 지금 현재와 같은 배치가 섰을 때 가속 리듬이 되었던 감속 리듬이 되었던 이 공을 치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가속 리듬으로 치게 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력보다는 전진력이 더 많이 발현이 될 거니까 두께가 만약에 조금 두껍게 맞는다면 앵글은 짧아지면서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감속 리듬으로 친다면 전진력이 없잖아요. 회전만 많고. 그러니까 두껍게 맞으면 내 공이 전진력이 더 죽는 대신에 회전은 더 증가하게 될 거고, 얇게 맞는다면 전진력이 감소하지 않는 대신에 회전량이 줄어들 거니까 뭐 두께가 두껍게 맞건 얇게 맞건 이 공은 와서 맞게 되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공을 여러분들이 회전 당점을 이 맥스 당점을 이용하시면서 감속 리듬만 치실 줄 안다면 두께는 큰 차이가 없더라도 그렇게 정확하게 치지 않으시더라도 이 공을 쉽게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속 리듬으로 치게 되면 전진력이 많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충돌 이후에도 남는 전진력이 없는 상태고 회전만 갖고 치기 때문에 핑퉁의 굴리기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회전력이 첫 반사각에서야 회전력을 주겠지만 회전력을 쓰면 쓸수록 회전력은 줄어들 테고, 그 다음에 쿠션 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 회전력은 구름의 형태로 바뀌게 될 테니까 핑퉁의 굴리기가 만들어지면서 한 8분의 2, 4분의 1 두께, 8분의 3, 8분의 4, 8분의 5 어떤 두께가 맞더라도 지금 이 공은 맞을 수밖에 없는 형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공을 치실 때는 감속 리듬의 굴리기를 치면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굴리기의 형태도 두 가지가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속 리듬의 굴리기를 친다는 건 우리가 말 그대로 회전이 별로 먹지 않는 무회전에 가까운 성질의 굴리기를 가속 구간에서의 가속의 양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쉽게 전진력이 일적구의 충돌과 바닥 마찰 과정을 통해서 구름으로 바뀌게 하게끔 할 때 우리가 가속 리듬의 굴리기를 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반대로 굴리기지만 내 공의 회전이 듬뿍 담겨져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목적에 부합하게끔 감속 리듬의 굴리기를 가지고 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배치는 감속 리듬의 굴리기가 훨씬 더 유리하게 될 테고요. 반대로 공이 이렇게 서 있고
요런 형태의 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내공이 일족구에 가서 두툼하게 맞고 전진력이 아직 살아 있어서 원쿠션 반사에서 이 회전력으로 이렇게 큰 각을 만들지 않고 작은 각으로 만들어야지 훨씬 더 유리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원쿠션 반사각에서 작게 만든다는 건 전진력이 많다는 의미죠. 반사각이 크다라는 건 회전력이 많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진력을 많이 주는 게 유리하니까 이런 공들은 A 지점에 들어왔을 때 멈췄다가 가속을 훨씬 더 많이 주는 형태로 이렇게 쳐주셔야 이 공이 앵글을 만들어내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뭐 만약에 공이 이런 식으로 섰다 그러면은 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지금 이 맞춰서 비껴치기를 쳐가지고 이 공을 치기 위해서는 원쿠션 반사 과정에서 많은 회전이 있어서 단축에 최대한 높은 지점으로 가야지만 이 공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팔로우 스트로크가 동반이 된 상태에서 가속의 비율을 더 강하게 주는 팔로우의 스트로크를 회전을 많이 주겠다라는 일념으로 A에서 멈췄다 더 많은 팔로우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신 전진력으로 인해서 당연히 회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셨지만 이 백스윙 탑에서 멈춘 다음에 더 강한 가속의 비율을 가지고 공을 치다 보니까 회전을 아무리 많이 줬어도 전진력이 더 듬뿍 당기게 돼서 일족구 충돌 과정에서 많은 전진력이 뺏기긴 했어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전진력이 쿠션 충돌 과정에서 반응을 하게 되니까 회전보다는 더 많은 전진력이 반사각을 짧게 만드는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원쿠션에서 내가 이 회전 반사가 가장 큰 회전 반사를 만들고 싶다라고 한다면 A 지점에서 멈추지 않고 바로 B 지점으로 가는 스트로크를 통해서 전진력은 작고 상대적으로 회전력이 많은 이런 공을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공이 만들어지게 되는 득점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두 가지의 스트로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구분해서 언제든지 내가 공략할 수 있는 형태의 스트로크의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만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이 배치가 쓸 텐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전진력과 회전력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런 공을 칠 때는 이런 스트로크를 치는 게 유리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만 가신다면 충분한 이 목적을 이루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제가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내공이 일족구와 충돌한 이후에 만들어내는 분리의 측면에서 가속 리듬과 감속 리듬의 차이는 어떠한 것이 있고 또 어떠한 분리를 낼 땐 어떤 리듬을 쓰는 것이 더 유리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거고요. 앞으로도. 그리고 또 반사 과정에서 어떤 리듬을 쓰는 것이 회전 반사를 만드는 데 유리하고 또 아니면 꺾인 반사를 만들 때는 또 어떤 리듬이 유리한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내용만 보면 반사가 전진력이 많으면 반사는 작아지고 전진력이 적으면 반사가 더 커지고 상대적으로 회전력이 좋으니까 반사가 더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뭐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가 되었을 때 설명을 드려야지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려버리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전진력과 회전력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의 리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만약에 이런 형태의 뒤돌려치기가 섰다 그러면은
두께가 어떠했든 간에 지금은 원쿠션에서 반사가 회전 반사가 커지면 앵글이 더 길어지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전력이 커지기 위해선 이런 공들은 두께가 얇으면 얇을수록 유리하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무조건 감속 리듬이 먼저 있어야 되겠구나. 예, 많은 회전량의 감속 리듬을 내가 가지고 이렇게 쳐줬을 때 좋은 회전 반사가 만들어지면서 이 공이 와서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같은 공이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공을 치실 때 여기서 그러한 생각을 안 하시고 회전도 다 주시고 했지만 여기서 멈추고 이런 가속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공을 쳐주시면 얘는 상대적으로 내 공에 담기는 회전량이 작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짧아지는 형태의 공을 만들 가능성도 많아진다. 물론 두께가 얇다면야 큰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두께라는 거는 사실은 한쪽 범위 정도 안에서 얼마든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실수의 범위 안에서도 충분히 에러 마진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되려면 이 공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의 핵심은 원쿠션 반사에서 얼만큼 내 공이 회전으로 차줄 수 있느냐, 또 3쿠션 반사에서 얼만큼 회전으로 차줄 수 있느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둘 다 핑과 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핑이 만들어지면 저쪽에서는 퉁의 형태가 될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한 공을 치실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형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스윙의 메커니즘은 리듬에 있는 것이고, 그 리듬은 지금은 감속 리듬에 있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실제 이 공략 과정에서 크게 그렇게 두께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셔도 충분히 치실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뒤돌려치기 과정이었는데 반대로 이렇게 공이 서서 우리가 뒤돌려치기를 보다는 앞돌리기를 우리가 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상단에 무회전 정도 주고 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서 감속 리듬을 가지고 이렇게 쳤다라고 생각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너무 얇게 맞아버리면 우리가 상단의 전진 회전이 감속 리듬으로 인해서 더 발현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쿠션에서 펑 튕겨버리면서 상상도 못할 정도로 긴 공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조금 두께를 두껍게 치시고 또 이 상단 당점을 갖고 여기서 감속 리듬을 갖고 이렇게 치신다면 이제는 그 상단 회전이 쿠션 반발 과정에서 반사 과정에서 이 측면 회전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회전의 축이 빗각으로 맞다 보면은 축이 약간씩 누우면 그 갖고 있던 회전이 갈 때야 전진 회전이었지만 이 쿠션 반사를 하면서는 측면 회전으로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두껍게 맞으면 짧아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공들은 여러분들이 상단의 회전을 쓴다 하시더라도 어떤 두께가 맞든지 나는 이건 가속 리듬을 갖고 이렇게 쳐주면 얘는 전진력이 듬뿍 담긴 공이니까 훨씬 더 좋은 공을 만들어 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리듬으로 이 공을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득점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내가 득점에 가까운 곳으로 내 공을 보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설명을 드린다면 반대로 이렇게 앞돌리기를 짧게 쳐야 된다 그러면은 분리도 중요하겠지만 원쿠션 반사가 회전이 많이 먹어서 커져야지만이 짧은 형태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거는 거꾸로 감속 리듬으로 쳐야지만이 원쿠션에서 회전각을 탁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 두께는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회전 방점을 준 상태에서 감속 리듬을 만들고 이렇게 쳐야지라고 생각하고 쳐주시면 회전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쉽게 공이 오는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두께를 잘 치고 뭐 당점을 잘 치고 그리고 정확하게 잘 쳐서 득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득점에 어울리는 형태의 좋은 성질의 공을 만드는 스트로크를 구현을 하다 보면 득점에 가까운 형태의 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회전도 주시고 두께도 맞췄는데, 이걸 백스윙에서 이렇게 멈추고 멈추는 형태로 이렇게 가속 리듬으로 이렇게 치시다 보면 리듬이 전진력이 많은 공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쿠션에서 반사각을 더 작게 만들 테고요. 그리고 공은 길어지는 형태를 만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좋은 두께와 좋은 당점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원치 않게끔 내 공이 길어지는 형태를 만들게 되는 것은 올바른 리듬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형태를 만들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었을 때 어떤 리듬을 쳐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그에 어울리는 당점을 고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두께를 잡으셔서 리듬에 맞춰서 공만 치신다면 어렵지 않게 이런 공을 쉽게 득점을 하실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오늘 그 말씀드린 두 가지의 리듬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몇 가지 오늘 제가 이제 보여드린 배치를 가지고 이런 리듬으로 치면 이렇게 되고 또 다른 리듬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서 우선은 그 두 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은 다음 편에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